음악, 할머니, 할머니 사람 맞으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새벽 2시, 서울 외곽 공동묘지암 택시 기사로 20년을 일했지만 이런 곳에서 손님을 태워본 적은 없었습니다. 똑똑, 백발의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80대는 좋기 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계셨죠. 한밤중에 묘지 앞에 혼자 계시자니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택시기사는 손님을 가를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집으로 가려고요. 할머니는 뒷좌석이 아니라 조수석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앞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순간 차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히터를 켰는데도 숨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할머니,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곧 알려드릴게요. 일단 출발하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옆자리를 헬끗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정면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창밖에 어둠을 응시하고 계셨죠. 그때였습니다. 무심코 아래를 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할머니의 치맛자락 가래발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발이 땅에 닿지 않았습니다.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끼익 소리를 내며 멈췄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사람 맞으세요? 제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 차갑지도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슬펐습니다. 깊은 슬픔이 그 눈 속에 고여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핸들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사님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이름은 김철수 55세, 택시기사 경력 20년. 그날 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손님을 태웠습니다. 공동묘지 앞에서 택시를 탄 백발의 할머니, 발이 없는 할머니, 아니 이미 이승을 떠난 할머니.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 할머니가 제 생명을 구해줄 거라는 걸, 그리고 한 가족의 오해를 풀어줄 거라는 걸, 죽은 자가 산자에게 낙의 선물을 주는 이야기, 이것은 그날 밤부터 시작된 기이하고도 슬픈 이야기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더 재밌는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서울 외곽도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로 20년을 일했지만 이 시간만큼은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이상한 손님을 태울 확률이 가장 높은 시간이었으니까요. 무전기에서 배차 알림이 울렸습니다. 목적지를 확인하는 순간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망우공동 묘지 입고 누가 이 시간에 묘지에서 택시를 부른단 말입니까?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손님을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핸들을 돌렸습니다. 15분쯤 걸렸을까? 묘지 입구에 도착했을 때 주변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곳 바람 소리만 스산하게 들렸습니다. 멀리 묘비들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차를 세우고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장난 전화인가 싶어 다시 출발하려던 동간이었습니다. 톡톡 조수석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백발의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80대는 좋기 넘어 보였습니다. 흰색한 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계셨습니다. 이 밤에 묘지에 혼자라니 섬뜩했지만 저는 참 문을 열었습니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할머니? 이란 할머니는 대답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뒷문이 아니었습니다. 조수석 문이었습니다. 보통 손님들은 뒷자리에 타는데 이 할머니는 앞자리에 앉으려 하셨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뭐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조수석에 앉으셨습니다. 순간 차 안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히터를 제대로 틀어놨는데도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온도계는 20도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체감 온도는 영하인 것 같았습니다. 찬 기운이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집으로 가려고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공허했습니다. 마치 먼 곳에서 울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일단 출발하세요. 저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누르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택시미터기를 켰고 천천히 묘지를 벗어났습니다. 닷간네타로 희끗 할머니를 봤습니다. 정면을 응시하고 계셨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가로등도 별로 없는 외곽 도로였습니다. 저는 계속 앞만 보며 운전했습니다. 옆자리의 할머니가 신경 쓰였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 할머니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시간에 묘지에는 무슨 일로 가셨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마치 제 말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이상했습니다.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심장이 이유 없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저는 무심코 옆을 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옆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백발, 그리고 시선을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할머니의 흰 치맛자라 가래 발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았습니다. 허공에 떠 있었습니다. 마치 투명한 의자에 앉은 것처럼 자석과 발사 위에 10cm는 되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기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멈춰졌습니다. 타이어가 노면을 긁는 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저는 핸들을 꽉 옮겨쥐었습니다. 손이 팔을 떨렸습니다. 음악 할머니 사람 맞으세요? 제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 차갑지 않았습니다.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슬픔만이 고여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쌓인 함과 그리움이 응축된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핸들을 부여잡은 채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본능과 움직일 수 없는 공포가 동시에 엄습했습니다. 차 안의 온도는 더욱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입김뿐 아니라 앞유리에 성의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 묘지 근처 외곽도로 발없는 할머니 제 손은 핸들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손은 핸들을 꽉 준 채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눈빛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펐습니다. 깊고 오래된 슬픔이었습니다. 집으로 가자 할머니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단조로웠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팔을 떨렸고 목구멍이 메봤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만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자 할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간절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잡았습니다. 시동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엔진 소리만 낮게 우문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면 됩니다. 제 목소리는 겨우 나왔습니다. 성북구 도남동 할머니가 주소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진정하려 했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고 등골은 오싹했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무서웠지만 할머니를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었습니다. 그 슬픈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차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외곽 도로를 벗어나 시내로 향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차 안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건물들을, 거리를, 사람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앞만 보며 운전했습니다. 옆을 볼륨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존재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서늘한 기운이 제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차 안은 여전히 추웠습니다. 히터를 제대로 틀었는데도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암유리에 낀 성에는 점점 더 두꺼워졌습니다. 저는 성이 제거 버튼을 눌렀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저는 묵묵히 옆을 봤습니다. 할머니의 옆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피부 백발 그리고 그 눈 창밖을 보고 계셨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울고 계셨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그저 눈물만 흘리고 계셨습니다.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저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죽어서도 이렇게 떠돌고 계신 걸까?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다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10분쯤 더 달렸을까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사님, 네네, 무서우시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연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죽는다는 게, 그리고 죽고 나서도 갈 곳이 없다는 게.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 한숨처럼 들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죽고 나서도 갈 곳이 없다는 게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성북구에 들어서 씁니다. 도남동 주택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기요, 저 집이에요. 할머니가 한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낡은 2층 주택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대문, 오래된 우편, 한눈에 봐도 수십 년은 된 집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세웠습니다. 택시미터기를 봤습니다. 15,000 마음에 5,000 탔다 잃었습니다. 아니, 내렸다기보다는 스며 나왔다고 해야 맞을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여는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머니의 모습이 희미해지더니 밖에 서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대문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집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습니다. 곧 당신에게 보답하겠습니다. 와,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답이요? 네, 반드시 오. 할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대문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말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걸어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연기처럼 흩어져 스며든 것이었습니다. 마치 물에 잉크가 번지듯 할머니의 모습이 공기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손바닥을 꼬집어 봤습니다.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차 안은 여전히 추웠습니다. 아니,
이제는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떠나자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앞유리의 성회를 손으로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다시 봤습니다. 2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핸들을 잡은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보답이라니, 할머니가 무슨 보답을 하신다는 걸, 그리고 왜 하필 저를 선택하신 걸까? 질문은 끝없이 이어졌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밤 일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귀신을 태웠습니다. 발 없는 할머니를, 슬픈 눈빛의 할머니를, 그리고 그 할머니는 약속했습니다. 보답하겠다고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 하루가 어떻게 펼쳐질지. 4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꿈을 꿨습니다. 할머니의 슬픈 눈빛이, 허공의 뜬발이, 그리고 보답하겠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맹돌았습니다. 아내는 제가 어디 아프냐고 물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설치고 멍하니 앉아만 있으니 걱정이 되는 게 당연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택시를 몰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을까. 손님을 내려드리고 성북구 쪽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거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남동이었습니다. 할머니를 내려드렸던 바로 그 동네였습니다. 저는 알 수 없는 이글림을 느꼈습니다. 핸들을 돌렸습니다. 그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낡은 2층 주택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사라졌던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세웠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집을 바라봤습니다. 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대문 앞에 섰습니다. 마당이 보였습니다. 3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남자, 40대 후반의 여자, 그리고 40대 초반의 남자, 모두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목소리는 높아져 있었습니다. 형, 도대체 어머니가 재산을 어디에 숨기셨는지 알면서 왜 말 안 해요? 젊은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나도 몰라.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 나이든 남자가 답답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부동산 2채 가지고 계셨잖아. 5억은 좋게 됐을 텐데 그게 다 어디 갔어요? 여자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말했잖아.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다 정리하셨대. 어디 쓰셨는지는 나도 정말 몰라. 형이라 불린 남자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우리 셋이서 나눠 가지면 1억 5천씩인데 형만 알고 숨기는 거 아니에요? 동생이 의심의 눈초리로 형을 봤습니다. 아, 내가 그럴 사람이야? 우리 가족 아니야? 가족이면 뭐예요? 돈 앞에서는 가족도 없다잖아요. 3사람은 계속 다투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원망하고 의심하고 비난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 사람들이 할머니의 자녀들이군. 할머니가 그렇게 눈물 흘리며 걱정하셨던 자식들이구나. 어머니가 우릴 버리신 거예요. 재산 다 숨기시고 그냥 돌아가신 거라고요. 여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용히 해. 동네 사람들 다 듣겠어.
형이 여동생을 말렸습니다. 듣게 놔둬요. 어차피 동네 사람들도 다 알아요. 우리 어머니가 재산 숨기고 돌아가셨다는 거 동생이 자포자기 안 듯 소리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발걸음을 돌려 차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 앉아 핸들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공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슬펐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이 저렇게 싸울 줄 아셨을까요? 죽고 나서도 원망받을 줄 아셨을까? 그리고 할머니가 말한 보답이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 집에서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그 집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놨습니다. 하지만 밥맛이 없었습니다. 여보 정말 어디 아픈 거 아니?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그 가족 생각뿐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저를 그 집 앞으로 이끌었을까요? 할머니가 원하는 게 뭘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쯤 되었을까요? 저는 소파로 나와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밖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희미한 그림자 백발의 노인 할머니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착각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분명 봤습니다. 할머니를 저는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나타날 거라는 걸, 그리고 무언가를 부탁할 거라는 걸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그 집에 가보기로, 그리고 저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기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원하는 게 그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할머니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이 끌림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집 앞을 3번이나 더 지나갔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저를 그곳으로 이끄는 것 같았습니다. 매번 갈 때마다 집안에서는 말다툼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녀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재산 때문에, 어머니가 숨겼다는 돈 때문에. 저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도 택시를 몰고 있었습니다. 밤 11시쯤이었을까요? 강남역 근처였습니다. 손님을 내려드리고 다음 배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똑똑 조수석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흰 한복을 입은 백발의 할머니, 일주일 전 그 할머니였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차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조수석에 앉으셨습니다. 차 안에 온도가 뚝 떨어졌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다시 모셨군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일주일 전보다는 덜 떨렸습니다. 기다리고 계셨나요? 처할머니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집에 가보셨죠? 네, 3번이나 그럼 보셨겠네요. 제 아이들이 싸우는 걸.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다 제 잘못. 할머니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설명할 시간이 없었어요.
남편이 남긴 빚을 갚느라 부동산을 팔았는데 자식들한테 말할 수도 없이 제가 쓰러졌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5억 넘게 빚을 졌어요. 채권자들이 자식들한테까지 찾아갈까봐 무서웠어. 그래서 제가 가진 부동산 2채를 팔아서 빚을 다 갚았어요. 저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게 1년 전이었어요. 빚을 다 갚고 일주일 뒤에 저는 쓰러졌어요. 병원에서 깨어나지 못했어요. 그럼 자녀들은 전혀 모르는 겁니까? 네, 저는 말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 아이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엄마가 돈을 숨겼다고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이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내 아이들을 제발 도와주세요. 할머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간절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빛 무섭지 않았습니다. 슬펐습니다. 그리고 간절했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도와드려야 합니까?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진실을 알려주세요. 제가 왜 부동산을 팔았는지, 어디에 썼는지, 하지만 어떻게요? 제가 귀신을 봤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증거가 있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제 집 바락방에 갈색 가죽 가방이 있어요. 그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요. 비톡 촉장 은행 거래, 내역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저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갑니까? 기회가 올 거예요. 조만간 할머니는 제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제 아이들이 서로 원망하지 않게, 저를 미워하지 않게. 할머니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이 일에 휘말리는 게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힘이 아기의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불렀지만 할머니는 이미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기사님은 좋은 분이에요.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공기 속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 손을 봤습니다. 할머니가 잡았던 손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저는 약속했습니다. 발 없는 할머니와 그 가족을 도와주겠다고, 진실을 밝혀주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택시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승과 저승 사이에 메신저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4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그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들어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대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자녀들은 가끔 와서 또 싸우다 가곤 했습니다. 할머니가 말한 기회는 언제 올까요? 저는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밤 10시쯤 그 집 앞을 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차를 세우고 집을 바라봤습니다. 똑똑 뒷좌석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백미러를 봤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집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리라는 손질을 했습니다. 지금 들어갈 한 말씀입니까?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른 사람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다는 게 무서웠습니다. 할머니는 대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니, 걸었다기보다는 떠다녔습니다. 발이 당에 닿지 않았으니까요. 대문에 다가가자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잠겨 있던 문이 피곤 소리를 내며 열린 것입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현관문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다가가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캄캄했습니다. 저는 휴대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집안은 먼지로 가득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집이었습니다. 거실에는 가구들이 덮개로 덮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와 새 아이,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계단을 가리켰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피곤거리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2층에는 방이 3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복도 끝에 작은 문을 가리켰습니다.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문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좁은 계단이 나눴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다락방은 더 침침했습니다.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들, 오래된 옷가지들, 그리고 한쪽 구석에 갈색 가죽 가방이 보였습니다. 저는 다가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노랗게 바른 종이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비톡 촉장이었습니다. 채무자 박성호에게 통지합니다. 미지급 채무 5억 2천만 원을 즉시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날짜는 2년 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은행 거래 내역사였습니다. 부동산 매매 대금 2억 8천만 원 입금,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채무 변제 명목으로 2억 8천만 원 출금. 세 번째로 똑같았습니다. 부동산 매매 대금 2억 5천만 원 입금, 다음 날 채무 변제로 출금. 저는 서류를 하나씩 넘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에는 손편지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필체였습니다. 아이들아, 엄마가 미안하다. 너희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졌단다. 엄마가 가진 부동산을 팔아서 다 갚았어. 너희한테 빚이 넘어갈까봐 무서웠어. 이해다. 오, 엄마는 너희를 사랑한다.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날짜는 1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편지를 자녀들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이 편지를 쓰고 일주일 뒤 쓰러졌고 깨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니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자녀들에게 전해주세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꼭 전하겠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들고 다락방을 내려왔습니다. 1층으로 내려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할머니는 거실에 서서 가족 사진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제가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슬프지만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공기 속에 울렸습니다. 저는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대문을 나서자 뒤에서 문이 저절로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로 돌아와 가방을 조수석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사명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왜 저를 선택했는지, 저를 통해 진실을 전하려 했던 것을. 매일 자녀들을 만나야 합니다. 이 가방을 보여줘야 합니다. 진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어머니가 그들을 버린 게 아니라는 것을
재산을 숨긴 게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들을 지키려 했다는 것을. 저는 가방을 꼭 안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의 한이 풀리기를 바라며 그 가족이 화해하기를 바라며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갈색 가방을 옆에 두고 밤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어떻게 말해야 믿을까? 오전 10시쯤 그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를 세우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대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말고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속했으니까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 남자가 나왔습니다. 50대 남자 장남인 것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둔 남자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저 택시기사입니다. 할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택시기사요? 무슨 일인데요? 어머니에 관한 일입니다.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설명하기 복잡한데 일단 이것 좀 보시겠습니까? 저는 가방을 들어 보였습니다. 남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거실에는 동생과 여동생도 있었습니다. 세 남매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머니 이야기를 한다는데 장남이 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인데요? 여동생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들의 어머니는 재산을 숨긴 게 아니라 빚을 대신 갚으신 겁니다. 세 사람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어떻게 그걸 아세요? 둘째, 아들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이 가방 안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먼저 비톡 촉장을 보여줬습니다. 당신들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5억이 넘는 빚을 줬습니다. 이게 그 증거입니다. 장남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인가요? 다음은 은행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어머니가 부동산 2채를 팔아서 그 돈으로 빚을 갚으셨습니다. 여기 거래 내역이 다 있습니다. 여동생이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2억 8천, 2억 5천 다 빚 갚는데 쓰셨다는 거예요? 당신들한테 빚이 넘어갈까봐 어머니가 모든 걸 정리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손편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머니가 쓰신 편지입니다. 장남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팔을 떨렸습니다. 아이들아, 엄마가 미안하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계속 읽을 수 없었습니다. 여동생이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마는 우릴 위해서. 여동생이 주저앉았습니다.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아들도 서류를 보며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장남은 편지를 꽉 쥔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오해했어요. 세 사람은 살원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함께 울었습니다. 형님, 우리가 얼마나 나쁜 짓을 한 겁니까? 엄마를 의심하고 서로 싸우고 둘째가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우릴 지키려 하셨는데 여동생이 오빠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더 이상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제가 일어서자 장남이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기사님, 어떻게 이걸 알게 되신 겁니까? 이 가방은 어디서?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망설였습니다. 어머니가 알려주셨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꿈에서 봤습니다. 어머니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을 가리키셨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세 사람은 놀람별적으로 저를 봤습니다.
정말 엄마가요? 네, 어머니는 당신들이 걱정이셨습니다. 서로 싸우는 게 장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조용히 집을 차에 올랐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편안했습니다. 해냈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할머니가 어디선가 보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백미러를 봤습니다. 그 집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대문 앞에 할머니가 서 계신 게 보였습니다.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할머니는 고개를 숙여 절을 하셨습니다. 감사하다는 인사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사라졌습니다. 이제 편히 가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추석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택시를 모으며 그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난 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화해였을까,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무심코 그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차를 세웠습니다. 집을 바라봤습니다.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사람 사는 집 같았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대문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안을 들여다 봤습니다. 거실에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세 남매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도 함께였습니다. 장남이 향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세 남매는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왔습니다. 장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했어요. 엄마를 오해해서 원망해서 여동생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우릴 사랑하셨는지. 둘째 아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깊은 절이었습니다. 서로의 어깨가 닿을 만큼 가까이 붙어서 절을 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린 안 싸울게요. 서로 사랑하며 살게요. 장남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사상 위로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촛불도 아니고 향연기도 아닌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전 그 빛 속에서 할머니의 모습이 어렵고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슬픔이 사라진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세 남매는 그 빛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할머니는 자녀들을 하나씩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안심하셨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대문 밖에 서 있는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감사하다는 인사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빛과 함께 사라져갔습니다. 평온하게 편안하게 이제 정말 떠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문을 벗어났습니다. 차로 돌아왔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다행이라서였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둡지 않았습니다. 밝았습니다. 햇빛 속에 서 계셨습니다. 기사님, 할머니가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네, 할머니 정말 고마웠어요. 제 아이들을 도와주셔서. 아닙니다. 저는 저는 갑니다. 편히 갈 수 있게 됐어요.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기사님 할머니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당신도 몸을 꼭 돌보세요.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병원이요? 네, 꼭 가보세요. 약속해 주세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점진을 받으세요.
빨리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약속할게요. 할머니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은 좋은 분이에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할머니는 뒤돌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밝은 빛 속으로 저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할머니는 멈춰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기사님, 제 부탁 하나만 더 들어주실래요? 네, 말씀하세요. 제 아이들을 가끔 지켜봐 주세요. 멀리서라도 그러겠습니다. 할머니는 나각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꿈이었지만 꿈 같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귀가에 맴돌았습니다. 병원에 가라고 검진을 받으라고 짐짐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했으니까요. 오늘은 병원에 가봐야겠습니다. 아침을 먹으면서도 할머니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병원에 가라고 검진을 받으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셨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 가볼까 해. 제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정원 어디 앞, 아니, 그냥 검진 좀 받아보려고. 아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언제 받은지도 오래됐. 꼭 가봐. 오전 10시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종합검진센터였습니다.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짐짐했습니다. 할머니가 왜 그렇게 강조하셨을까? 혹시 뭔가 아는 게 있으신 걸까?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검사실로 들어갔습니다. 피 검사, 소변 검사, 식주의 CT,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긴견이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불안했습니다. 택시를 몰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혹시 뭔가 나오는 건 아닐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철수님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내일 오전에 진료실로 오시겠습니까? 간호사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불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의사가 저를 보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앉으세요.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김철수님, CT 검사 결과 폐에 작은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종양이요? 네, 크기는 조직 검사 결과 악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악성 아바라는 뜻이었습니다. 암입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폐암 1기입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한테 암이 있다니. 하지만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행히 아주 초기입니다. 1기 초반이에요. 수술로 완전히 제거 가능하고 완치율이 90% 이상입니다. 정말입니까? 네, 이 정도 초기에 발견된 건 정말 드문 경우입니다. 보통은 증상이 없어서 늦게 발견되는데 운이 좋으셨어요. 운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2기, 3기로 진행됐을 겁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의사의 말이 귀가에 맴돌았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구해주신 것입니다. 병원에 가라고 검진을 받으라고 그렇게 강조하셨던 이유가 이곳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게 암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발견하지 않으면 손 쓸 수 없게 된다는 것을. 할머니 결국 제 생명까지 지켜주셨군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보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보답이 이곳이었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봤습니다. 병원 정원에 백발의 여인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흰 한복을 입은 할머니 저를 보고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앞으로 빛을 향해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뒷모습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햇빛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창문에 손을 댔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제 속삭이 미 유리창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성공적이었습니다. 종양은 완전히 제거됐고 항암 치료도 필요 없었습니다. 회복하는 동안 저는 그 가족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세 남매는 이제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함께 어머니 집을 정리하고 추억을 나누고 서로를 아꼈습니다. 기사님, 그날 정말 고마웠어요. 장난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전달만 했을 뿐입니다. 진짜 고마워해야 할 분은 따로 계십니다. 세 사람은 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후, 저는 택시 운행을 재기했습니다.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의사는 완치 판정을 내렸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다시 망우공동묘지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처음 할머니를 만났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차를 세웠습니다. 묘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잘 계시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덕분에 저도 살고 그 가족도 화해였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바람이 부렸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기사님도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건강하게 오래 살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도로는 밝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는 완전히 단절된 게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사랑으로, 은혜로, 보답으로. 그날 밤 이후로 저는 다시는 할머니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갈 곳으로 가셨으니까요. 자녀들의 오해를 풀고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편히 떠나셨으니까요. 저는 오늘도 택시를 몰며 서울 거구를 달립니다. 혹시 또 다른 손님이 나타날까요? 도움이 필요한 영혼이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가 저를 선택한 이유를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저는 오늘도 달립니다.